그 홍대까지 이 찬바람 맞으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많이들 못 오시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조성식 작가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뉴스타파에서 일하고 있는 한상진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왜 사회를 본다고 마이크를 잡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뉴스타파에서 일한 지가 한 9년쯤 되는데요. 제가 그 전에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그때 제 사수가 오늘 행사의 주인공 조성식 작가셨고요. 이 어릴 때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나이가 좀 들어서는 선배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 나이가 좀 들어서 선배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다당 검찰개혁 이런 길로 좀 들어섰는데, 종종 생각하면 참 이렇게 어이도 없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존경하고 또 저에게 이 기자의 길을 또 알려주셨던 조성식 작가님의 오늘 이 북콘서트의 사회를 보게 돼서 너무나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북콘서트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먼저 저자를 소개하는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그리고 내빈 소개, 그리고 북콘서트. 아마 북콘서트가 끝나면 청중에 계시는 분들과 이 북콘서트에 와주신 분들 간에 또 몇 가지 질의응답,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의 다음 일정 감안해서 오늘 행사는 한 1시간 40분 그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사회자인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 영상 짤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저자하고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치를 좀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좀 전 영상에 나오는 노래가 본인이 직접 불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수준은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아마추어가 이 정도 만들었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이제 조성식 작가님을 지켜봤기 때문에 책을 많이 내셨다는 게 그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굉장히 책을 많이 내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신 조성식 작가님 잠깐 무대 모시고요. 인사 말씀 듣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조성식입니다. 사실 한상진 기자를 사회자로 섭외할 때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나를 또 디스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역시 좀 불안하네요. 또 뭔 얘기가 나올지. 오늘 다들 바쁘신 일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따가 토크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우선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디스할 생각은 없고 저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네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뉴스타파 김영진 대표께서 못 오셔서 세 분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를 해주실 분은 이 검찰개혁을 소명으로 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이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님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검찰개혁에 진짜 온몸으로 저항하고 혹은 한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조성식 작가님 출판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저도 책을 미리 좀 보긴 했는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다 마저 읽으려고 하는데요. 조성식 작가님이 이게 방송도 진행하시고 하시면서 말씀도 잘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작가신 것 같습니다. 말보다 글이 훨씬 낫고 힘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통찰력 생각하면 흔히 얘기하는 넓은 의미의 통찰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좀 보면서 우리 생활 속의 통찰력을 좀 생각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무도한 검찰 정권, 검찰 독재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들이 분노한다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불의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혹은 나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한테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도 불의를 타파한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화가 나고 뭔가 못마땅한데 그것을 말로 글로 표현하기 또 어렵거든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어떤 사안을 보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저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가 사실은 또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거를 조성식 작가님이 정말 글로 너무너무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그렇지 내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의미의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통찰력을 보여주신 그런 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출판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로 책이 많이 팔려서 검찰개혁 하루빨리 이뤄내고 검찰 독재 하루빨리 끝내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으로 오실 분은 또 이분을 빼면 또 이분을 빼고 검찰개혁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직생활 내내 그리고 국회에 들어오셔서도 이 검찰 권력하고 싸우고 또 검찰개혁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황운하 의원님 나오셔서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황운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피고인입니다. 그것도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은 피고인입니다. 검찰과 어떻게 하다가 엮여가지고 생각 어느 정도의 고초는 감수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또 참 질기게 또 아주 독하게 이렇게 보복을 당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이게 어떤 때는 좀 사실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없지 않지만 그때마다 돌이켜보면 조성식 작가께서 늘 저와 함께 했었습니다. 이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한 2000년 초반쯤에 제가 용산경찰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조성식 작가를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검사들이 용산역 지금은 이제 용산역 앞이 상전벽해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거기가 사창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도 자주 드나들던 사창가였어요. 마약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기서 많이 유통되던 지역이었고 아무튼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법조 브로커가 아주 맹활약한 법조 브로커가 있었고 이 법조 브로커가 경찰이 차창가를 단속해주면 이 포주들은 전부 그 법조 브로커한테 가서 거기다 돈을 바치면 그 돈이 브로커를 통해서 판사나 검사나 등에게 가는 그런 모기사실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충 파악을 한 뒤에 당시 강력팀에게 우리 수사를 해서 이걸 깨자 하니까 무모한 짓이다. 절대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 브로커 하나를 못 잡냐? 이 브로커 뒤에는 현직 검사들이 많이 있어서 안 된다. 어쨌든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걸 수사를 해서 현재 검사들이 한 20명 넘는 검사들이 이 브로커의 비호 세력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던 비호 세력으로 존재했던 그것을 이제
뭐 그런 정황을 확보한 거죠.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려면 검사의 계좌를 뒤져야 됩니다. 검사의 계좌 압수수색이 돼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권자가 유일하게 검사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그래서 검사가 영장을 거기서 커트해버리면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안 돼요. 그런 케이스에 더 수사 진행이 안 됐었는데 아무튼 그것을 이제 대대적으로 제가 일단 언론을 통해서 여론화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대검에서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 해서 검사들 여러 명이 돈 받은 것을 대검이 밝혀냈습니다. 너무 이제 그 압력이 세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다 또 사표 받고 흐지부지 말았어요. 요즘 같으면은 수사 중이면 사표 수리가 안 된다. 뭐 해서 이성윤 검사님 사표 수리가 안 되고 뭐 신성식도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는 수사하면서 돈 받는 거 다 확인되는데 그냥 사표 받고 말고 그랬어요. 그 즈음에 조성식 기자를 만났었습니다. 2년을 어디 했죠? 20년을 넘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하면서 또 상사들과 언론과 충돌을 빚으면서 직위 해제된 일이 있었습니다. 직위 해제됐을 때 당시 신동아 기자였던 우리 조성식 기자가 무분별한 언론, 비겁한 경찰 수뇌부 이 제목으로 굉장히 긴 기사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힘들 때였는데 기사를 써주면서 제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이런 동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 뒤에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려울 때마다 뭐 기사도 많이 써주고 저희들 가장 든든한 동지는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가 제 흉급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동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직에 있는 몇몇 우리 경찰 선후배들, 주로 후배들이었지만 몇 명 제외하고는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언론인 중에 유일하게 조성식 기자가 저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그런 기자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성식 기자가 언론에서 계속 좀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랬는데 이 자본 권력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자본 권력이 완전히 종속된 언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하고 어느 날 사표를 내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선거 나오기 직전에 제가 출판기념회를 할 때 검찰은 왜 고력을 들렸을까 그 책 제목도 조성익 작가가 만들었고 그 책 출판도 조성익 작가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검찰은 왜 고력을 들렸을까 2 검난 징비록 책을 또 펴냈었는데 그때도 조성익 작가가 출판사에서 이것을 출판해줘가지고 이러저러한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전 조 작가 같은 분이 언론인으로서 좀 더 활약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우리 정치 그 구조가 조 작가 같은 분이 정치에 진입하기엔 장벽이 또 너무 높아요. 근데 조 작가 같은 분이 정치에 진입을 해서 그래서 검찰개혁 힘을 보탰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진입장벽이 아주 높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은 잘도 들어오는데 꼭 필요한 사람은 이게 장벽이 또 너무 높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조 작가가 언론인으로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 납부된 이 형편없는 이 정치 환경을 좀 바꾸고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좀 역할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실어주세요. 저도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조 작가와 특별한 인연도 많이 있지만 검찰 개혁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검찰 개혁에 굉장히 강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신가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동지의식을 나누고 조 작가에게 힘을 보태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의 북콘서트가 아니라
출마하세요? 조성희 작가님? 뭐 이제 출마 선언하는 자리 같이 이렇게. 앞으로 하실 겁니다. 아, 네. 출마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조성희 작가가 황운하 의원님께 술을 한 잔 사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축사는 모시기 전에 이제 이런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해괴막측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든데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일 중에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가장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는 김건희가 아니고 홍범도 장군 관련된 논란이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논란이 벌어지는 현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축사로 모실 분이 이분하고 관계되신 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보훈처장을 지내셨고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직접 국내로 봉안해 오셨던 분입니다.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님 모시고 축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성희 작가가 본인이 해군 장교 출신이라는 걸 여기다 꼭 얘기해달라고 써놨는데. 예, 반갑습니다. 저 사실 뭐 홍대 앞에 제가 오늘 처음 왔습니다. 보니까 밤에도 이 불이 밝고 제가 못 느끼던 그런 기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하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반갑고 또 한 분 한 분들이 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게 뭐 300명, 400명 채운 출판 기념회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성식 기자님이죠. 남들은 다 기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면 항상 해군으로서 해군중위로서 항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 문화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또 그걸 이겨나가서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특히 우리 해군 창설자이신 손은일 제독님께서는 우리 손정도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장 하셨고요. 또 그분이 또 독립운동을 도왔던 분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 해군을 항상 뭐 선배한테 욕은 해도 해군에 절대 욕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떤 군의 정체성 뭐 이런 부분들 들어가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 정말 우리 군의 뿌리는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우리 의병들, 독립군, 광복군들부터 출발하는데 일부 군에서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바도 있지만은 제가 모셔오기도 했고 또 그분의 사모의 행적을 제가 쭉 쫓아서 생각하고 가자산에 갔는데 고려인들이 정말 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떠나올 때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고려인의 풍습대로 뭐 닭도 잡고 김치도 담그고 이렇게 부축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식으로 했죠. 그분들이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가 가슴 뭉클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을 보면 그때는 배운 사람들이 않습니까? 근데 홍범도 장군이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배우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다 승리를 이끌었다 하는 그런 제가 인상을 받았고요.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최근에 있어서 어떤 이념적 색깔로 터치를 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죽은 사람들 묘비에도 그렇게 나쁜 글을 쓰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하신 분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를 과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어려운 풍찬노숙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이 뭐 부인도 잃었죠. 고문을 당해가지고 그 아들도 전투에서 잃고 또
구물을 당했습니다. 뭘 주라 그럽니까? 그냥 고맙다는 이야기 한마디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파서 저 나름대로 여러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검찰개혁 말씀하시는데 세월호 때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통명한 비리에 여러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과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도 참 많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 보니까 난 같은 공무원이 돼서 공직자가 돼서 충분히 이해하고 다 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터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굴에 집어넣고 사람을 이렇게만 저는 왜 해군에 왔던가, 왜 제가 총무총장을 했던가, 왜 세월의 현장에 갔던가, 하여튼 부산이 여러 저 개인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도 그래서 군에 있었지만 촛불을 든 건 제가 검찰개혁 촛불을 든 건 처음입니다. 저한테 익숙된 그런 행위도 아니었지만은 저는 전하고 시위 현장에 가서 정말로 검찰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빼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그런 고통과 또 한편으로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들을 우리 조성식 중위께서 아주 시원하게 잘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우리 황운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식 기자님은 해군 생활을 하셨는데 왜 이런 힘들이 나왔을까 보니까 해군 생활은 참 힘듭니다. 배 속에 보면 그렇게 좁은 데서 서로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면서 부딪히고 또 파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 끈질긴 강인함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을 잘 정리해서 내놓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서 해군 중위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다음에 꼭 정치를 해서 더 우리 사회와 국가에 큰 쓰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기철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출판 기념회가 아닌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축사도 들었는데요. 이 축사를 해주신 그 세 분 외에도 꼭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오늘 분들이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 잠깐 짧게 그 한번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 간단하게 한번 들을 수 있는 순서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오셨는데 일단 제일 바쁘셔서 좀 빨리 가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네. 말씀 잠깐 듣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말 길게 하면 되게 싫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군 개혁을 위해서 싸우는데요. 사실 오늘 검찰 개혁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저희가 또 검찰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없습니다. 군 사망 사건하고 군 성범죄 사건이 이제는 민간 경찰과 검찰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개혁이 돼서 이제 이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상대해야 되는 게 우리 황운하 의원님이 계셨던 경찰이기도 하고요. 경찰이 또 요즘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손치도 안 하고 검찰도 깔고 문제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싸움의 상대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성식 기자님 출판하는 책에도 보면 등장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 더 늘었어요. 두 분 빼고 다 만나봤거든요. 김건희 여사랑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빼고는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근데 상대해야 될 사람이 또 한 명 더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싸움들이 사실상 이길 수 있는 건 저는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들이 많아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미국에 공무성 초청으로 갔지만 미국은 검사도 판사도 선출직으로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서장 뽑고, 우리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지방검사장, 지방법원장도 국민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선출직으로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조정식 기자님, 작가님 책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가지고 오늘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내면 소개는 짧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길었었죠. 그래도 그 오늘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책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저기 제가 맞죠? 김종대 의원님. 네, 저 김종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으니까 한 1분만 안 하실래요? 네. 그럼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부끄러움을 안 들려요. 아니 다시 해 다시. 아니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왔다고. 제가 30초 드릴게요. 예. 또 저한테 이렇게 자꾸 시간을 할애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조성식 기자하고는 고향도 같고 학교도 같고 나이도 같습니다. 거기에다 또 이 군의 문제를 조성식 기자가 이제 탐사 기사를 많이 썼는데 이제 저하고 수없이 많은 날을 같이 술을 먹고 토론하면서 또 나온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꿈은 원래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교보문고 가서 신작 문학 작품 유심히 응시하고 이럴 때 어릴 때부터의 이제 작가의 꿈이 노년이 돼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꽃으로 남아있다. 그런 점에서 참 여러 가지로 일관되고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책에 대해서는 하여간 뭐 지금 출판사도 운영하고 계십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 책이 이 어두운 시절에 그래도 작은 반딧불이라도 얼마나 우리한테 큰 희망을 줍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보석을 얻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단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나요? 한 말씀 하셔야죠. 피의자신데. 피의자는 그 한 말씀 하셔도 돼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피의자가 아니고요. 피고인입니다. 이제 피고인 되셨나요? 네, 피고인이고 지금 뭐 피의자는 이제 두 건은 피의자고 한 건은 피고인이 됐고요. 우리 조성식 선배는 저 친형 같은 분입니다. 친형 같은 분이고 그리고 이제 민간인으로서 유일하게 압수수색을 받은 제 책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출판사 같은 우리 해외온 미디어에서 출간한 책으로 인해서 불법 자금 거래 혐의를 받아서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세를 좀 많이 줬으면 제가 빨리 기소도 되고 구속도 됐을 텐데 인세를 너무 조금 줘서 그건 안 되는데 하여튼 오늘 제목도 참 좋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정말 어려운 책인데 밀란 쿤테라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과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뭘까? 과연 이 시대에는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이 어떻게 반영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낸 작가로서 이 책도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을 내는데 책이 적게 팔리면 좀 작가로서 비참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소개를 많이 해서 한 10권씩만 사주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검찰과 제가 이제 맞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검찰은 맞설 필요가 없다. 시간만 아깝다. 오히려 저도 이제 진술서에 그냥 기소해달라. 시간 아까우니까 기소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책을 많이 사달라는 말씀이 머리에 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책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사회자가 개인적인 욕망으로 소개해 드리는 분입니다. 이 험지라고 하는 이 경남 진주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좀 출마를 준비하는 무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 선배. 아니 안 내려오셔도 되는데 내려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진주에서 왔기 때문에 교통비 값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조성식 기자 처음에 영상 나왔을 때 그 머리띠 두르고 있는 거 있죠. 그때 당시에 90년대 말에 같이 머리띠 두르고 회사에 파업을 했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고요. 아까 우리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조성식 기자 같은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를 조성식 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진입을 하면은 그 진입 장벽을 허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지역위원장을 12월 12일까지 하고 지금은 진주갑에서 박대출 의원 지역구에서 같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지금 등록해서 지금 양복 입고 지금 이렇게 오전에도 이렇게 운동화 신고 뛰다가 우리 또 동지가 이렇게 출판 기념회 하는데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은 적지만 이게 유튜버가 많은 거 보니까 아마 한 10만 명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은 딱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내년 총선에 이겨서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 다시 복귀시키면 검찰개혁 확실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검찰개혁에 관해서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직 법조인들과 플랜을 많이 짜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지 검찰개혁이 제대로 됩니다. 왜? 우리가 180석을 얻은들 못합니다. 200석이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국회에 진입을 하면은 200석이 넘고 제가 못 들어가면 200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갈상돈 TV 유튜브 좀 이따가 본격 재개하거든요.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제가 들어가면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저는 우리가 정권을 되찾고 그 이후에 성공적인 정권을 만드는 것까지도 설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갈상돈 제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온다, 희망이 온다. 현수막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오늘 반갑고요. 우리 조성식 작가 꼭 정치권에 들어가도록 제가 당선되면 보좌관으로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너무나 험지인데 고생하시는 갈상돈 후보님 힘내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예상치 못했던 분이 또 와 계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과 관련돼서 벌어졌던 여러 일 중에서 아마 가장 기억에 남고요. 저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흔히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있죠. 그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리신 분이 여기 와 계시는데요. 조성은 전 위원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시면 좋겠는데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 북콘서트를 전달받은 게 어제라서 제가 그동안은 사실 뭐 탄핵과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뭐 구형 뭐 이런 과정에서 제가 첫 증인의 신분으로 너무 노출이 많이 되는 거는 이제 불필요하겠다 싶어서 거의 은둔을 하고 뭐 어떤 요청이 오더라도 거의 도망 다녔었는데요. 우리 조성식 대표님, 저한테는 이제 기자님이자 저를 사건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기회도 많이 부여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막장 불입으로 이제 앞으로 제가 고발 사주 관련한 책을 만약에 내게 된다면 무조건 우리 조성식 작가님과 쓰기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북콘서트는 약간 미래를 먼저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응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왔고 여기 보니까는 거의 압수수색을 한 번씩 당해야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들 각자의 이유로 너무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잘 이겨내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 역할 안에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걸 밝히려고 노력을 했고 밝히고 있고 다행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많이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저가 이제 우리 같이 보도를 했던 전혁수 기자와 셋이 이미 고발사주 관련한 글을 쓰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 펜을 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의 이 책을 열심히 잘 읽고 그 다음에 저도 좋은 글을 쓸 수 있게끔 아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소개가 끝났습니다. 이제 사실은 오늘 그 축사를 해주신 분 그리고 내빈 소개를 또 받으신 분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오늘 행사는 아시겠지만 북토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원래는 한 40분 정도 예정을 했었는데요.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이 하이라이트 북토크에 참여하실 분들을 제가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너무나 존경에 맞이하는 기자입니다. 이 정말 지겹게도 김건희 모녀를 추적하고 계시는, 지금도 추적하고 계시는, 그리고 종종 김건희 여사와 카톡도 주고받고 계시는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님, 그리고 그 주진우 기자 오셨나요? 이 얼마 전에 그 KBS 주차장에서 잘렸다고 언론에 보도도 막 되고 그랬는데요. 주진우 기자님, 그리고 저자, 이렇게 세 분이 진행하는 북토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봐요? 알아서 하셔도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세 분 다. 알아서 진행하세요. 어떻게 해봐요? 주진우 기자가 제일 아마 이런 데 익숙한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여기 해봐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저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 서는 게 이게 많지가 않은데 항상
그런 전날에는 꼭 꿈을 꿉니다. 시험 보는 꿈을 꿔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꿈을 꿨는데 시험장에 늦게 들어갔고요. 시험장에 늦게 들어갔는데 또 필기구를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꿈을 꿨는데 여튼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질문을 이제 시작하셔야죠. 아니, 사실 저도 지금 어젯밤에도 좀 후회했어요.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왜 하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럼 책 좀 알려야겠다. 네. 검찰 개혁에 좀 힘을 보태야겠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런가? 네. 하여간 오늘 이제 몇 가지 사실은 청기 누설도 좀 있었는데. 네. 그래도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저기 오늘 아침에 못 오겠다고 원래 예정했는데 오겠다고 해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 생기고 갑자기 막 그런 분들이 누가 못 오겠다고? 한 10명 이상이 10명이요? 네, 그래서 불러봐 이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래도 많이들 와주셨고 뭐 공간이 또 이렇게 마땅하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주 기자가 여기 오니까 네. 또 이제 주 기자 본다고 오는 사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니. 저는 안 알렸어. 자, 주차장에서 최근에 잘리는데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전 조용히 있습니다 지금. 아니, 책 좀 읽어보고 왔어요? 책 다 읽었죠. 그럼 책 얘기부터 하자고 그러면. 책 얘기요? 책 얘기 하시니까.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뒤에 여러분 보시면 그 북 콘서트의 이 현수막이 저항과 도전이라고 아주 크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고 도전은 혹시 정치권 내년에 총선 출마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식 선배한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출판 기념회를 하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출판 기념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종류는 정치권에 입문하겠다. 아니면 두 번째는 또 정치권에 관심이 있다. 근데 정치권에 관심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 주 기자가 알다시피 내가 뭐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 안 어울려요. 인상이 벌써 정치권에서 멀어요. 네. 정치권에서 멀어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기자 시절에도 처음에 이제 조성식 선배하고 저하고 의기투합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깡패는 잡자. 조폭은 잡자 해가지고 취재를 열심히 했습니다. 조폭 취재 1인자가 조성식이고 2인자가 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깡패를 모르면요, 그 깡패가 제대로 된 깡패도 아니고요, 그 깡패가 우리를 모르잖아요. 조성식 주진을 모르잖아요. 걔도 제대로 된 애가 아니었어요. 조폭을 잡는 검사 중에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 중에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심재균 고검장. 그분은 서울지검 강력부를 만드신 분이었죠. 그분이 있고요. 그 밑에 조승식이라고 조성식의 의형제점 되는 검사 있습니다. 서울지검 강력부장하고 대검 강력부장하고 나가신 분. 그 밑에 저기 계보로 가면 저 끝에 김홍일 정도 나와요. 김홍일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재륜, 조승식, 조성식, 주진우 이렇게 네 명이서 술을 먹으면요, 저 옆에서 김홍일이 가끔 와서 인사만 하고 갔어요. 술도 못 먹고 한 잔 먹고 갔던가요? 기억 안 나요? 김홍일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깡패, 폭력 그거 수사는 잘하는데 어찌 실력이 있는 사람 아닌데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명박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그렇죠? 그리고는 BBK 수사단장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맡았는지, BBK 수사를 어떻게 말아먹고 그 다음에 표창을 타고 그랬는지는 아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은 비주얼로서는 저희들은 그쪽이지. 자, 조성식은 그쪽이지 정치권은 아니거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네. 정신 차리세요. 아니, 진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잖아. 이거 뭐 토크, 패널이나 이거 왜? 아니, 질문했어요. 이제 질문했어요. 예. 자, 정치권 인문에. 아니 사실은 진우는 진짜 뭐 오랜 후배인데 뭐 이제 또 아시다시피 뭐
조금 이제 뭐 진보 진영에서 조금 불편한 뭐 저것도 있었는데 사실 주차장에서 잘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부른 거예요. 안 잘렸으면 오늘 안 불렀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나도 이제 들려줘야 돼. 아, 참. 자, 지금 좀 전에 김홍일 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이 양반이 지금 이 정권에서 또 요긴하게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방통위원장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깡패 잡는 거는 좀 인정하겠어.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오늘 북토크인데. 아니 근데 정계 임무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잖아요. 구형식 답변을 하셔야죠. 예. 아니 뭐 아까 뭐 몇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뭐 그런 거는 계획은 없고요. 책에는 전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없더라고요. 이 자리에 뭐 사실 이제 오신 분들 중에는 뭐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이제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또 중립적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 이거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약간 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아니 사실 나도 인정해. 이 북콘서트 문자를 받으신 이제 후배 중에 하나가 저한테 조성식 기자님이 혹시 총선 출마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조성식 선배는 낭만적인 사람이라 정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전혀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뉘앙스가 약간 좀 하기야 요새는 정치하고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뭐 열어놓고는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로맨티스트여가지고요. 그쪽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건 맞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이제 조성희 선배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한번 불러봤는데요. 저희는 보통 이제 발라드를 부르거나 뭐 이런 뽕짝을 부르거나 이러는데 조성희 선배는 들국화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래 좋아해요. 예, 역시 이 밴드의 이 락커에 가까운 분위기 때문에 정치하고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지를 약간 남겨두는 듯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조폭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올간지에 있을 때 그 한 조폭 50년사를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조성식 선배가 썼던 조폭 관련 신동아에 썼던 여러 기사들을 이제 참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조성식 선배와 의형제라는 조성식 검사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조폭뿐만이 아니고 뭐 검찰을 다루는데 사실 조폭이나 검찰이나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검찰은 법을 주먹으로 쓰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조폭에 비유해도 사실 아마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성식 선배는 굉장히 일관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런 글들을 계속해서 저희 오마이뉴스나 오마이TV를 통해서 글도 쓰고 방송도 하시고 굉장히 숨이 일관한 그런 분 같습니다. 좀 이렇게 가끔씩 띄워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노래도 잘하시고요. 낭만적이시고 항상 뭐 철저일관 그렇죠. 기자 그만두신 지 얼마 되셨죠? 네, 아까 뭐 영상에 나왔던 게 4년 됐어요. 4년 됐습니다. 4년 동안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게 없어요. 왜 한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네. 결국은 여기 책에 머리말에도 썼지만 평생 해온 게 취재하고 뭐 보도하고 네. 글 쓰고 그거 외에는 할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언론계 주변을 못 벗어나고 어떻게 이제 오마이 쪽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돼가지고 대선 때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도 칼럼 쓰시고 방송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취재까지 지금 다시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이게 지금 뭐 잘못된 거지 지금. 한 15년 전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선배,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요? 물어봤을 때 뭐라도 우리 좀 다른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빵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봤어요. 그런 고민이 15년 정도, 15년, 2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평생 기자여서 계속 이 길을 가실 것 같아요. 안 돼요. 지금 더 이상 이제 가정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저도 새로운 길을, 그러니까 이 콘서트가 예.
아까 도전을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제 인생에서 조성식의 도전.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일단락을 하면서 다음 스텝을 밟는데 뭔가 이제 좀 구상을 하는 새로운 모색 뭐 이렇게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고 뭐 거기에 정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가능성은 뭐 높진 않다. 그럼 기자는 지금 그러면 기사를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출마로 그렇지. 간다라고 보통 기사를 쓰죠. 정치에 대한 뭐 정치 출마에 대한 여지 열어놔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책 얘기 하자고. 책 좀 팔리게. 그래 책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 아니 뭐 책이 재미없었어요? 아니 잘 읽었어요. 제가 얘기 좀 뭐 어떻게 재미없었어요? 그 선배 거를 잘못 읽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 전에 썼던 칼럼도 잘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한 마디씩 노트해놨는데 거기에 진심을 조금씩 담았는데 좀 담고 싶은 말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은 좀 덜어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봤는데 이제 좀 다 쓸 수는 없잖아. 하고 싶은 말을. 그래도 좀 뭔가 좀 이제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고. 그렇지. 근데 중간중간에 생각할 여지도 좋은데 뭔가를 좀 새로운 걸 담아야 이제 팔리잖아요. 자, 새로운 거 담았잖아요. 숨겨놓은 거. 어려워. 내 한계죠. 아니 그 언론인이나 법조인도 마찬가지인데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 진실인가 이게 정의의 편인가 이게 국민과 국가를 원하는가 그 국민과 국가를 그 위하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좀 덜어놓은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좀 사실 기자로서 저는 뭐 우리 지금 내가 진짜 뭐 오랜 관계를 맺은 주 기자나 또 구 기자나 저보다 훨씬 뛰어난 기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기자로서는 사실은 부끄러워요. 예전에 내가 몇 년 전에 주 기자가 썼던 그 책 그 뭐지 이명박 추적기 그걸 읽고 나는 진짜 이게 한 단계 위의 기자다. 비록 내 후배지만 보니까 뭐 이재용 추적한다고 어디 중국 같은데 외국 나와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머물던 그 제일 좋은 호텔 거기 가서 똑같이 그 방을 들어가서 자보는 거예요. 응? 그래야지 이재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미친 거. 아니 진짜 호화스러운 취재였구만요. 누구요? 아니 이재용이 잔날 그 옆방에서 잤어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서 뭐 주 기자는 책도 사실 뭐 저하고 비교했을 정도로 수십만 부씩 또 책도 팔렸고 또 방송 출연으로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좀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나하고는 달라. 우리 구영식 기자는 또 아까 뭐 사회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뭐 오랜 탐사 보도 민한 기자고 특히 김건희 모녀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깊이 취재를 하고 있고 요즘은 참 그 김 여사께서 카톡은 요즘 안 하시나? 예, 뭐 최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뭐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게 궁금해요 사실. 뭐 카톡은 대선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 3차례 했었는데요. 한 1시간이 넘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안부를 묻는 정도의 차원이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나중에 김건희 인터뷰를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편안하게 안부 정도 묻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소통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직 한 적이 없고 다시 좀 본류로 돌아와서 이제 이 책의 본류로 돌아와서 조성인 선배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진작 만나서 대면 인터뷰도 하고 진짜도 기울이고 진짜 귀한 내용인데 저도 이제 2012년, 2013년도부터 사실 윤석열 그 가족들, 김건희 여사 가족들 취재를 해서 이제 뭐 알고는 있지만 제가 직접 윤석열하고 통화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식 선배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검사 시절에 직접 만나고 했는데 그 얘기가 참 제 얘기는 이 책 이상으로 쓰여진 내용 이상으로 아마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과 서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떤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건 지난번에 주 기자가 오마이 TV 조성식이 어퍼컷에 나와서 사실 잠깐 한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지금 자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보니까 지금 윤석열이 아니고 무슨 이성열, 또 무슨 또 뭔성열? 공성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본 거라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검사 윤석열에 대해서 좋게 평했던 기자들이 많고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뭐 다들 아시는 대로 그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네,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폭로하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걸로 이제 정말 정의롭고 강직한 검사라는 그런 이미지가 확 각인이 되고 사실 이제 그게 오늘날까지 일종의 이제 발판이 된 거죠. 그 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중용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저도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검찰 개혁을 많이 주장하고 또 검찰 개혁 토론회도 많이 참석하고 또 그와 관련된 책도 내고 뭐 하지만은 원래는 제가 검찰통이었어요. 네. 대표적인 검찰통입니다. 네, 경찰은 사실은 저기 계시는 황운하 의원님 때문에 경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가끔 경찰을 들여다봤지 검찰만 주로 많이 맞습니다. 만났어요. 네, 그래서 취재원도 진짜 검사가 많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수사 구조 개혁 이런 거의 중요성 이런 걸 이제 깨달아가면서 검찰 권력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검찰이 많이 비판적인 기사도 많이 쓰고 뭐 사실은 검찰 기사를 많이 쓰면서도 노무현 정부 때도 뭐 김대중 정부 때도 그러고 또 검찰 비판적인 있었죠. 계속 비판적이었죠. 네. 검찰 비판적이었으나 검사가 어떤 수사를 열심히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줬으나 기본적으로 검찰 비판적인 기사였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검찰 권력에 대해서는 네, 항상 비판적이에요. 늘 나름 이거는 언론이 견제 안 하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정말 우리나라의 성역과도 같은 집단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 의식을 늘 갖고 있었고, 근데 뭐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이제 뭐 또 검찰하고의 또 기본적인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검찰 출입 기자들이 이제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취재원 고급 정보를 얻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함부로 뭐 비판도 잘 못하고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검사 윤석열은 사실은 뭐 그렇게 제가 잘 알지는 못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사실 검사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 때가 전성기인데 제가 주로 잘 알고 지냈던 검사들은 다 그 윗급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의 선배들. 사실은 또 윤석열 검사는 검찰의 뭐 중수부나 특수부에 메인 스트림은 아니었어요. 저기 격까지였습니다. 오히려 뭐 최재경, 뭐 그다음에 우병우,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특수통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박영수를 비롯해서 그런데 윤석열은 저기 구석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검사 국정원 댓글 수사를 잘 수행해냈을 걸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조성식의 레이더에 그렇게 제대로 먼저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몰랐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대검 중수부 검사들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좀 특별한 경우인데 보통 이제 뭐 검사들하고 기자들하고 출입 기자들하고 보통 이제 회식을 이제 뭐 검사 차장 검사급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특별한 부서 회식 검사들 회식에 기자가 끼는 건 이제 좀 드문 일인데 뭐 하여간 아는 검사 통해서 어떤 우연히 그랬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이제 좌장이 나중에 검찰총장도 되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는. 덩치가 저렇게 큰데요? 예. 아니 왜냐면 저렇게 참을 수 없이 무거운데요?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그때만 해도 그렇게
제가 뭐 대단하게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그때 그랬고 이제 어쨌든 국정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자주 연락하고 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때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검사 윤석열이 이제 그 일종의 뭐 유배 생활 비슷하게 했잖아요. 네. 정권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뭐 인터뷰도 할 생각이 있고 지금 김건희 인터뷰 욕심이 있듯이 그래서 뭐 위로도 해주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유대관계 공감대를 유지하고 해서 이제 뭐 그런 인연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제 막 칼을 마구 휘두를 때 이제 그 단독으로 이제 뭐 따로 만나서 오랜 시간 이제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뭐 그 검사방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검사장 방이요 엄청 커요. 예? 서울중앙지검장 방은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크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검사장 방들이 자그마치 50개 가까운 게 있다고 전국적으로. 전부 차관급 대우를 받아요. 이런 강력한 집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어쨌든 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잖아요. 예, 거기에 뭐 적극 사실 뭐 저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국민들 다 박수를 쳤죠. 주진우도 주 기자도 그때 뭐 다 윤석열, 김건희 뭐 다 좋게 지낼 때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저는 반성해 빨리. 아니 그때는 친했어요. 그때는. 근데 2007년도부터 저는 박근혜를 쫓아다녔어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그 이명박 외사랑인데 이명박만 쫓아다니는데 이명박이 2007년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이 이렇게 큰 팬덤과 이렇게 큰 보수의 핵심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은 박근영, 신동국 박근영, 그러니까 박근혜 동생과 친하게 지내는 거하고 하나는 정윤회 최순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유라 그리고 최순실과 관련된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고 국정농단 수사할 때 엄청나게 많은 저의 자료와 그리고 그 여러분께서 페이스북에서 뭐 돈도 다 능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그런 문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최순실 사진 그게 다 저한테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를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서울지검에서 받아서 저 특검팀에서 받아서 계속 수사를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자료를 얻은 자료 그리고 민주당에 받은 자료를 제가 검찰에 이렇게 좀 던져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협업 체계가 이루어졌었죠. 그 당시에는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까 그걸?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다 반성해야 됩니다. 네, 반성해야 돼요. 저는 어쨌든 얘기를 짧게 이제 마무리하면 시간이 나가서 어쨌든 그런 관계였는데 2019년 제가 6월에 동아일보사를 나왔는데 7월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죠. 7월에 아마 시작된 걸로 아는데 법무장관이 7월에 되고 윤석열 총장이 6월에인가 되고 7월에 이제 그 한 달 뒤인가 이제 조국 교수가 장관이 되는데 그래서 황 의원님하고 이제 그때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책 이제 그 집필 때문에 인터뷰를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막 퇴사해서. 근데 어느 날 조국 수사가 터지는 건데 뭐가 이상한 거야 이게. 그간의 적폐 청산 수사에서 보였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이거 뭐지? 이게 제가 한두 달 계속 긴가민가 했어요. 가만있어 봐. 윤석열이 그동안에 해온 수사로 보면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 이거는 뭔가 있지 않고는 저렇게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한가닥 믿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검사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8월 27일인가요? 9월 초였나? 정경심 씨를 기소를 하는데 전격적으로 조사도 안 하고 이제 그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내세워서 기소를 하는데 그것도 거기서부터 벌써 이제 비정상으로 이제 보이는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법 재판이 시작됐는데
이중 기소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기소할 때 그 공소 사실 완전히 바꿔가지고 표창장 위조 방식, 그 다음에 그 뭐 수당 이런 거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국민들이 잘 뭐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냥 기자들이 열심히 보도를 안 해주니까 이건 뭐냐? 이거 완전히 공권력 남용이다. 일단 사람을 잡아놓기 위해서 허위로 기소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물론 정경심 씨에 대해서 뭐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그거와 별개로 처음 기소를 할 때 결국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장관에서 낙마시키기 위한 수사였구나. 저는 절대 이 책에도 쓰여있지만 조국 정경심 부부를 옹호하거나 지지한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뭐 잘못이 있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뭐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털어대면 안 걸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자살하는 것부터 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뭐 비슷할 텐데. 아니, 수사를 하다가 정치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검찰청장인데 권력기관의 수장이 판을 마구 해들어다가 정치권으로 넘어가면 그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뢰는. 이건 문제가 있죠.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그리고 나서 19년도에 이제 검찰총장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미 그 윤석열과 그 부인의 가족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까지는 그 전에 고생했으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생했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보훈 차원에서 인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저기 청와대에서 불렸을 때 기자들이 다 와 하면서 뒤에서 환호했던 거, 또 국민들도 다 박수 쳤던 거, 거기까지는 다 인정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중앙지검장까지 저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했죠. 거기까지는. 근데 검찰총장 후보자로 자꾸 거론되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 되면은,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5기수로 뛰었고 그런 정도의 그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이제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결재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가 여전히 미스테리한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측근들의 이름이 이제 여러분들 거론되는 이름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을 한 겁니다. 낙점을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져야 하는데요. 아까 이제 조국 장관 얘기를. 근데 검찰총장 임명했다고 대통령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청와대에서 그 나름대로 지금 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얘기를 어떤 사람은 제가 시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조직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제가 방송국 사장도 제가 시키고 검찰총장도 제가 시켰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출근도 그것도 아니에요. 절차가 있었어요. 아니 물론 당연히 절차가 있었죠. 예. 그 아까 이제 조국 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제 주변에 이제 진보 진영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조국 장관을 지독하게도 아주 죽으려고 할 정도로 미워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아직도. 진보 진영에서요? 예, 진보 진영에서 아직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저도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동의하지는 않고 또 비판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하고 그의 가족들이 어떤 사법적 처리도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어떤 그 비난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미 사법적 처리도 됐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딸이라든지 아들과 관련된 학력들이 다 사실은 내려놨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 되면은 그 당시에는 조국 사태 당시에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증오할 정도로 배신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봐서 약간 좀 이제는 조금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참 제가 조국 장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사태가 터졌을 때 근데 왜 이렇게 자세가 왜 그래? 자세가 원래 제가 원래 아주 풀어
원래 불안하냐? 아니 원래 원래 수준은 원래 수준 그러니까 수준 굳이 지적 안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조국 장관 사태가 여기 터졌을 때 너무 긴박하게 흘러갈 때 몰래 어디서 제가 그 조국 장관을 만나는데 그게 조선일보 기자가 그걸 따라와가지고 조국 장관이 천진난만한 얼굴로 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기자가 알고 따라왔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 이렇게 미술관 회동이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조국 장관은 그 당시에도 이분들이 왜 그러지? 검찰이 왜 그러지?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모펀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나가려고 펀드 만들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어디 있냐? 고위공직자가 돼서도 자기가 돈 벌려고 했다. 이렇게 그걸로 처음에는 언론에서 비난하기 시작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 사라졌잖아요. 내용이. 나중에 표창장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분은 거의 다 사라지고 이거 하나만 남았다. 이걸 생각해 보면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가지고 무기징역을 때리는 게 맞는 건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도한 비난, 비판 말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그걸 던지는 건 좀 너무한다 이런 생각하네요. 저 사회자님 우리 끊어야 돼? 얼마나 남았죠? 금방 끝낼게요. 시간. 책 얘기할게요. 1분 안에. 자, 책을 쓰시면서 책을 팔아야 됩니다. 책을 좀 팔아야 되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이게 나와 있는 사람이 너무 가볍게 지금 메인에 나온 사람이 저 사람 얼굴이 너무 가벼워 보여서 무거움인데 제목은 왜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건 뭐 제대로 얘기하려면 오늘 짧게 밤새 해야 되니까 그럼 별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운 인터뷰를 했어요. 뭐 녹음도 하고 그래도 사적으로 만나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면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어요. 매우 현역 기자 시절에 매우 중요한 인물의 인터뷰가 이미 몇 번 돼 있었어요. 스캔들이 나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그냥 사적으로 만난 거지 보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근데 큰 스캔들이 터지고 이슈가 커지고 그때 이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사 하나를 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에도 이 칼럼 하나에도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취재들이 그냥 녹아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면서 참 무거운 선배인데 참 고생하셨네. 좀 더 쓰시면 좀 가볍게 좀 날리시면 되는데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책에 진짜 무거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게 뭐냐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가 꽤 긴 페이지에 걸쳐서 서술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기 민주당에서 180석 줬을 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180석 이전에요. 촛불로 단 하루도 이 박근혜 정권 놔두면 안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탄핵을 시켜가지고 정권을 바꿔줬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 발자국 나가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제 뭐 윤석열이 된다. 이제 조국이 죽는다. 그때서야 이제 얘기 나왔는데 그 로드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반성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민주당이 최근에 그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했던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 이런 거는 사실 그 전에 했어야죠. 문재인 대통령 때 했어야 사실 그 전에 했어야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하면 이제 정권 바뀌니까 이제 방송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셨다. 검찰 얘기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 그 책에 있는 그 무거움의 실체인 그 검찰 개혁의 방안이 굉장히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또렷하게 그 다가오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라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너무 이게 또 책을 아무리 저자지만 저자의 권리긴 하지만 책의 성격을 너무 규정을 해버린 것 같은데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는 오늘 이제 이게 사회적인 정치적인 현실로서 검찰 권력과 검찰 개혁의 그 문제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얘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재밌는 거 많아요. 무거움이라는 게 뭐 꼭 그것만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존재를 짓누르는 정치 사회적 또 근원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이제 뭐 작가도 계시고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자유로운 일들 하고 계신 분들 정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홀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항상 우리를 규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를 누르는 것들. 그래서 이 정권에 들어와서 특히 그런 것들이 좀 심해진 부분. 그래서 근원적인 우리 실존의 문제까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네. 누가 하실래요? 제가 할까요? 한 마디씩 하세요. 조성식 선배 참 좋은데 인상은 좀 강합니다. 네. 인상은 좀 강한데요. 참 부드럽고요. 로맨티스트예요. 네, 낭만적이고요.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또 우수해졌고 노래도 잘하고 참 그런데 참 그런 인간적인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기자 중에 제일 에이스 기자의 품격을 느껴보는 책이니 주변에 이렇게 좀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고 진영이 중요하다면서요. 남보다 더 세게 욕하고 사실이 아니어도 막 욕하면 된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아까 손병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저들은 저렇게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진실되게 이렇게 귀하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품격으로 우리의 품위로 이길 수 있는데 자, 주변 사람들한테 조성식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조성식 선배가 로맨틱해서 정치하고 안 어울린다는 안 믿어 사람들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안 믿어. 저는 앞으로 그 이런 책 말고 그 서문에 보면은 소설을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 소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연애 소설 써야죠. 안 어울려요 지금 이거. 네, 우리 저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사회자 얘기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저 한상진 기자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대선 공작 보도를 했다는 혐의로 아주 엄청난 혐의로 지금 이제 압수수색도 당하고 검찰 조사도 이제 받고 있는데 아까 누가 말했듯이 진짜 뭐 여기 뭐 이상한 진짜 뭐 피고인 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 있어 지금. 저 그제 경찰서 또 끌려갔다 왔습니다. 주 기자는 뭐 수십 번 뭐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100번 이상. 근데 어떻게 믿기지가 않는데 한 번도 알렸습니다. 한 번도 안 졌대요. 네, 한 번도 알렸습니다. 불패 기자입니다. 자, 우리 한 기자는 사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아까 윤석열 문제 뭐 검찰 권력 검찰 개혁 얘기를 했는데 2019년 6월에 그 적폐청산의 영웅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범진보 진영으로부터도 막 지지를 받으면서 그랬잖아요. 다들 아까 뭐 얘기했지만 근데 그때 유일하게 총장 그 인사청문회 때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검사의 거짓말을 보도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그게 지금 업보가 된 거예요 지금. 응? 근데 당할 만했네. 당할 만했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누구요? 아니 예전 저는 아니 안 끝내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끝났겠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도망가지 말고 좀 앉아 있어 끝나고. 사람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 가보겠습니다. 오늘 북토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았어?
아, 저는 진짜 이렇게 수많은 제가 북토크를 받지만 이렇게 산만한 북토크를 처음. 도대체 주제가 뭐야 대체 오늘 북토크? 아니 처음 저한테 사회를 보라고 할 때 북토크는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저는 믿었어요. 네. 중간에 나가서 저는 이제 쉬다가도 오고 했는데 잠깐 나가다 들어오니까 완전히 난장판 돼 있는데 이게 여기 계신 분들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어디에 참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오늘 그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북토크 참여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세 분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 별 얘기가 다 나왔지만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그거일 것 같아요. 세 분이 공유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 와서 돌아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컸고 그 본질을 우리가 못 본 업보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구나. 요즘에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예전에 그 전두환 시절에 이제 하나회가 기승을 부리다가 정권이 이제 전두환이 떠나면서 이제 하나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듯이 아마도 지금의 검찰이 검찰 역사의 마지막 피크가 아닌가.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많은 민주시민들이 이 검찰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게 됐고 또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싸워도 어설프게 안 싸우고 제대로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검찰개혁 정도는 하는 나라는 우리가 조만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 역시 뭐 현직 기자니까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으로 기자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요즘에 뭐 피의자도 되고 뭐 조사도 받으러 다니고 하는데 뭐 그렇게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끝을 보는 것 같아서 기대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다 그런 마음이시니까 오늘 이런 자리까지 이 날 추운 날 오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듣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뭐 저 같은 기자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면 뭐 곧 뭐 좋은 날 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북토크 여기서 이제 마치고 이게 북토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제 순서가 이제 하나가 남아 있는데 전 도대체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그 오늘 그 주인공인 저자 조성식 작가는 이 기자 출신이고 지금은 작가인데 사실은 이분이 직업이 좀 많습니다. 시집도 쓰고요. 노래도 만들고 본인이 직접 부르기도 하고 악기도 다루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좀 소개를 드리는데 노래를 부르겠답니다. 그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콘서트 사회는 아니고 이제 참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 사실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제가 아까 그 이제 식수를 만들면서 이 청중과 대화하는 시간을 잠깐 만들었었는데 노래가 좋을 거라는 기대로 시간이 오버돼서 그걸 뺐는데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듣지 말고 청중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라는 후회가 지금 아주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그 북콘서트 준비한 순서는 다 끝났는데 그 아무래도 뭐 이게 그냥 일방적인 행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청중에 계시는 분들 중에 조성식 작가님께 뭐 물어보고 싶다거나 꼭 한 말씀 해주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한 두 분만 짧게 얘기를 하고 오늘 이 행사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혹시 있으실까요? 뭐 힘내라는 말도 좋고 뭐 질문도 좋고요. 예, 없습니다. 이게 노래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노래를 도대체 왜 부르겠다고 하는지 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음번에 또 책을 내서 북콘서트를 하게 되면 제가 사회를 앞으로 10번을 더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반드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북콘서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크게 치셔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귀한 책 내주시고 또 이렇게 북콘서트 만들어서 많은 분들하고 이 책을 만들게 된 속내음, 그러니까 속마음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신 조성식 작가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그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사인, 책에 사인 그리고 저자와의 뭐 사진 촬영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요. 그 꼭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어주시면 아마 작가님이 큰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처에 그 뒤풀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원래 북콘서트 하고도 뒤풀이 이런 거 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뒤풀이 자리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하시는 분 누구라도 오셔서 저 작가님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와 계시는 귀한 분들하고 맥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장소는 이 근처라는데요. 배터리 88 홍대점이라고 하네요. 그 앞에 나가실 때 그 안내 데스크에 계시는 분이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북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오늘 오신 분들 같이 사진 한 장 찍었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신 분들은 다 연단 나오셔서 같이 사진 한 장 찍으면 어떨까요? 파이팅 해주십시오. 네. 조성식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강훈아 의원님 화이팅! 파이팅! 예, 화이팅!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지금. 힘이 나야 됩니다. 파이팅! 화이팅! 아니 서로 다르게 부르면 어떻게 한쪽은 봐야지. 저쪽 보고 있어. 감사합니다. 네, 한번 찍어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파이팅!